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두화 변호사,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홍보 이벤트에 조롱시가 쇄도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우리가 사이버 전사를 못 키운 탓이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요즘 정치권에 난데없는 오행시 또 육행시 짓기가 유행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자당 홍보용 오행시 이벤트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조롱이 다소 섞인 오행시로 비판한 거 앞에서 보셨는데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SNS에 올린 자유한국당 오행시입니다. 저희가 좀 읽어드리면요. 자,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 유리한 오행시 하나 없이 멘붕일세. 한 사람 한 사람 패부를 찔렀네. 국민 여러분. 국민 무서운 줄? 네, 국민 무서운 줄 이제 알았을까. 네네. 당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하나의 오행시는 풍자시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을 재미로 읽을 수도 있는데 칼날이 뾰족뾰족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좋은 취지로 사실은 저걸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반응이 오니까 조금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보고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저거 이벤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만. 저런 내용도 사실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내용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들여다보면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걸 통해서 본인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정준기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의 육행시를 반격을 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육행시 화답 보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었어요. 역시 만만치 않아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러도 귀 막고 애원해도 눈 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장 끝내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공방을 주고 받을 거면 뭐하러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 사실 그렇죠. 이게 잔치상에서 네. 싸움판이 난 건데 네. 일반 국민들이나 관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인정될 수 있는데 갈등 관계에 있는 집안 사람이 와가지고 네. 잔치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발끈하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이럴 때 정준길 대변인 예. 같은 경우도 좀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의연하게 받아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행시, 육행시 했을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이게 고담중론, 옛날 선비들의 고담중론 아니겠나. 풍자죠. 예.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이 장에서도 여야가 아주 극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경색돼 있는 이 국면을 어떻게든지 화합의 기조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야당에서 그래도 곤혹에 처해 있는 야당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아픈 데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것도 대표가 그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 정치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먹힌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이 오행시 이벤트에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상당한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두화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축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많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야당인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참여자 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을 많이 것 같아요.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2만 명이라 그러면 사실 이게 홍보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데도 비해서 2만여 명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네. 좀 전에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치권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
이벤트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일정 부분 민심이 어떤지 이 민심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좀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텐데 근데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몰아가면 민심에서 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더 저조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 내용조차도 좀 더 냉소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조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자, 칭찬과 격려, 응원보다는 조롱 댓글이 훨씬 많고요.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문재인 대통령 칭찬으로 돌려서 보낸 그런 풍자시도 있고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자폭한의 지금 지지율 유지하는 것도 벅찰 텐데 한심하게 오행시 이벤트나 하다니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 항은요. 당첨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네, 이런 조롱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자폭 자랑스러워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호련히 한국을 일으킨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려고 시작한 이벤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꼬집어서 자유한국당을 위한 이벤트인데 자유한국당은 비하하고 오히려 정부,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 여당 이쪽으로 칭찬을 살짝 비꼬아서 돌리는 이거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입니다. 네. 이제 패러디 놀이들을 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럴 지경에 이를 것을 모르고 했다. 민심을 알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건 전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매주 여론조사 발표가 되고요.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여당이 50% 지지율. 그렇죠.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9% 나왔단 말이에요. 5배 이상 높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심을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자꾸 외면하려고 다른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직설이 안 통할 때 풍자를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으니까 문자 폭탄도 보내고 이런 댓글도 달고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나름 국민들의 항의예요. 제1야당에 대한.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귀를 막고 일전에는 젊은이들, 청년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쓴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부랴부랴 이제 입막음을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서 또 비판을 받았는데 지지율만 매주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국회 정상화 해야 되잖아요. 계속 결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벤트 할 때는 아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당은 잘하느냐. 50% 이기고 있으면요. 그러면 지금 야당을 좀 거들어서 얼러서 데리고 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원내대표는 울었다고 하는데 당대표는 오행시를 짓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언밸런스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당은 여당답게 본질에 맞게 좀 전공법으로 정치를 하시고 제1야당은 국민들에게는 계속 발목 잡기로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 못했습니다. 조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줄 건 풀어주면서 반대할 것들은 좀 쪽집게 반대를 하면서 이 야당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다. 지금 아까 사이버 전사를 못 키웠다? 저건 아주 지엽적인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은 리더를 지금 못 키워서 리더가 없어요. 그거를 직시해야지 전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사령관이 없는데. 자, 김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홍준표 지사만 해도 사이버 전사 운운할 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게 지금은 나올 지도자가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야당으로서의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긍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혁할 인물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념이 있거나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물론 그 과정에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욕 먹을 거 이번 기회에 확 먹고 한꺼번에 먹고 털고 가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너무 비판적인 글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거 다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여당의 그 핵심적인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이게 정쟁의
장이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선 후보 바로 사이버 전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지어달라. 아마 그거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하는 걸 거예요. 그것은 SNS상의 활동은 우리는 저들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7.3 전당대회 홍준표 대표냐 아니냐, 뭐 전 후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TV 토론도 기피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저 발언, 그러니까 이게 전사들이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죠. 전사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죠. 물론 이제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시고 홍준표 지사가 원래 전 지사가 이제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쓰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네. 저런 발언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지지층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보니 더 SNS를 잘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기에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전사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글을 올리는 개인의 어떤 그 자유랄까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의 뭐 지지라든지 아니면 인기를 얻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는데 사이버 전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당에서 키워서 길러서 뭔가 활용하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그런 의미로 들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들리다 보면 결국 그런 글을 올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저런 표현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두하 변호사님.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오행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이 사이버 전사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이버 전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엔 사실 이 표현이 부적절한 게 그 북한에 이제 사이버 전사를 얼마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 뭐 사이버 전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갈라서 누구는 어느 당의 사이버 전사고 누구는 우리 당의 사이버 그래서 전사고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면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항상 뭐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런 시절에 비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좀 전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을 통합의 대상이나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두를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계속 저렇게 발언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홍준표 전 지사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점점 외연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좀 변신하는 우려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기대가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적극적인 소통의 행보, 소탈한 행보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위해서 무려 200인분의 화채, 여름에 아주 맛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손수 만들어 대접을 했다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식당에서 저 과일 화채 이렇게 나눠서 비닐컵에다 나눠서 먹어본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 얘기했더니 대단히 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안뜰에 심어져 있는 앵두나무를 보고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앵두 화채를 만들어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앵두 화채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화채하면 여름엔 수박이라. 수박이죠. 네, 지금 요즘엔 수박 주스를 이제 카페에서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울 때 갈증 해소에 아주 좋고 당분도 섭취가 되는데 저도 지금 저 뉴스를 보자마자 앵두화채 무슨 맛일까? 그럼 한번. 근데 지금 네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앵두 화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앵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청와대 가지는요. 안뜰에 앵두가 많지 또 하나는 네, 양이 많지도 않고 네. 청와대 안에 앵두는 이게 식용이 아니고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네. 쳐서 먹는 앵두가 있고 저거를 또 무는 앵두가 있고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앵두화채 아이디어가 어쨌든 나무를 보고 떠오른 거니까 식용 앵두를 시장에서 사다가 아마 앵두화채를 올여름에 한번 담가서
민주당의 의원들이든 아니면 뭐 출입 기자단이든 아니면 외부의 손님이든 제가 보기엔 올여름에 김정숙 여사의 앵두화채를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상 누군가는 맛을 볼 텐데 또 화제가 돼서 이게 바로 그 앵두화채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겠어요. 네. 우리 프로그램 좀 패널을 초청해 주시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수박화채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그 우리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그 서류, 그 문헌을 보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음식 디미방 이런 데 보면 앵두화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저희도 앵두화채를 먹었거든요. 민주화 변호사는 네. 드셔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앵두화채를 먹는 거지 수박화채는 이제 수박이 더 이렇게 좀 보편화되니까. 보편화되고 또 수박은 늦게 들어왔어요.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원조는 앵두입니다. 옛날에는 이 화채를 만든다는 게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왕실에서 이제 뭐 신하들한테 더위를 이겨낼 때 사사품. 예, 부채 주고 그다음에 화채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동빙고 게 서빙고에 있어요. 있는 얼음 갖다가 넣어서 그렇게밖에 예. 할 수 없어서 몰랐네요. 그럴 땐 앵두 화채였고요.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수박 화채를 먹게 됐지만 근데 아마 생각은 그런 권위적인 생각은 아니셨을 거고 이제 앵두를 보고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앵두 화채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아무튼 요리 솜씨는 대단하신가 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 자, 기자들에게 화채는 대접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표적인 여성 의원인 추미애 대표가 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대표가 안 간다. 뭐 설명은 있어요. 아, 설명은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설명이 있어요. 저 미리 잡혀있던 출장이 일정이 있는데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네. 강원도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아. 일정을 바꾸지 못하고 강원도로 이제 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추미애 당대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이 네. 하필 빠져서 조금 다음에 한번 또 나를 잡지 네. 않겠다. 이럴 때 공교롭다, 오비력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이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가 정권 출범 이후에 이 원활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불참이 있으니까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 실장 문제도 있었죠. 임종석 비서실장. 예. 네. 처음에 뭐 속 좁은 누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기를 뭐 치과 예약이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그거야 치과 뭐 얘기 나왔죠 그때는. 네네. 이유는 다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석될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해한다? 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당청에서 청와대는 어차피 대통령이 주인이고 당은 당대표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톱 시스템을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기이기 때문에 또 밀리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좀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경계심 또 눈높이를 대통령하고 맞추고 싶은데 뭐 영부인하고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계속 연관짓는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급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불편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이벤트 같은데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 관계가 이게 어려워질 때는 정말 여당 대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울먹이기까지 하고 청와대 야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얘기했지만 청와대나 당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원식의 눈물이 많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당대표가 불참을 하거나 또 좀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치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나 우원식 대표를 비롯한 여당에 대한 바람에 과연 부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 간의 불화설이 계속 나오니까 뭔가 제스처를 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갔을 때 장하성 정책실장을 만나서 이렇게 팔짱을 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색해가지고. 유명한 또 네. 그게 동영상이 또 이렇게 찍혀서 사진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더 어색했어요. 저는 절대 왜 이러시나 하는 표정으로 아주 난처한 이수화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환노위 위원으로 있을 때 18대 때 네. 위원장이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환노위 위원장이어서 저희 겪어봤지만 지역구 의원을 하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팔짱을 끼는 게 익숙한 행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종환 장관이 장관 취임해서 인사를 갔을 때도 팔짱을 끼는 그게 그랬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희성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잘못하셔서 고씨 출신 우리가 희성이래요 했더니 성소수자 논란으로 또 그래서 또 좀 곤란해진 일이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이 팔짱 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지역구 의원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 초청했을 때 이제 여사님 영부인 행사에 안 간 거는 아마 의전 문제 때문일 거예요. 당 대표가 가면 다른 여성 의원들이나 영부인도 곤란해 이렇게 조금 어색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텐데 정치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팔짱 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보다는 본인이 그 의식하지 않고 하는 그런 행동인 자연스러운 대중 정치인의 행보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계속 갈등설이 나오니까 다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자꾸 생기니까 저는 행동 하나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동화 변호사 의견하고 동의해요. 그게 꼭 무슨 의도가 있어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남자들 입장에 조금 이제 그게 뭘까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제가 외부 강사로 여성분 한 분, 여자 선생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교실에 학생들 앉아있는 데서 들어오시면 저를 이렇게 허그를 하셨어요. 순간 제가 당황해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으니까 엉덩이를 쑥 빼고 제가 허그를 이렇게 접촉면을 줄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되게 촌스러웠죠. 그래서 그건 결국 문화적인 차이 또 이제 두 분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